외국인 선수 두 자리가 남아있는 롯데 자이언츠, 키움 히어로즈와 결별한 야리엘 후라도를 영입해야 할까? 핵심 불펜 김원중과 구승민의 잔류를 확정하며 FA 시장에서 발을 뺀 롯데는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지난 시즌 K리그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한 빅터 레이에스와 보장 100만 달러, 인센티브 25만 달러를 포함한 총액 125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과제는 외국인 투수 2명의 선택이다. 2024 시즌 롯데의 외국인 투수진은 찰리 반주와 에런 윌커슨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선수 모두 팀에 큰 기여를 했다. 반즈는 25경기에서 9승 6패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했고 윌커슨은 32경기에서 12승 8패 평균 자책점 3.84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롯데의 고민은 윌커슨에게 있다.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며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만큼 재계약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만 35세라는 나이와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이다. 특히 후반기 14경기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 4.34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만약 롯데가 윌커슨과 결별한다면 외국인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한다. 이때 주목할 만한 선수가 바로 키움에서 뛰었던 야리엘 후라도다. 그는 2022년 키움과 100만 달러에 계약하며 K리그에 입성한 이후 2023 시즌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후라도는 2023 시즌 30경기에서 11승 8패 평균 자책점 2.65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한국 무대에 적응했다. 최다 이닝 3위, 183 3분의 2이닝, 퀄리티 스타트 5위, 20회로 활약하며 키움의 마운드를 지탱했다. 2024 시즌에도 후라도는 맹활약을 이어갔다. 키움과 130만 달러에 재계약한 그는 30경기에서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36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1위, 23회, 최다 이닝 2위, 193분의 1이닝에 오르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당 평균 6.34이닝을 소화하며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키움은 스토브리그에서 후라도와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의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아 K리그 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열렸다. 롯데가 후라도를 영입하려 해도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째, K리그 신규 외국인 선수 계약 상한선인 1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작년 키움과 130만 달러에 계약했던 후라도가 이를 수락할지는 불확실하다. 둘째, 후라도가 메이저리그, MLB,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롯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K리그에서 2시즌 동안 안정적인 선발 투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행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아직 20대 후반이라는 점은 후라도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가 외국인 선수 구성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소 7억을 포기해야 한다. 후라도의 100만 달러 딜레마. KBO 잔류를 택할 것인가? 후라도는 수억 원의 연봉 손해를 감수하며 한국 무대를 선택할까? 이번 비시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키움 히어로즈발 외국인 선수 대거 이동이다. 키움은 리그를 대표하는 퀄리티 스타트 머신 듀오 후라도와 헤이수스를 보유한 구단이었다. 그러나 구단 운영 방침에 따라 두 선수와의 재계약을 단호히 포기했다. 대신 푸이그와 카디네스를 중심으로 한 이타자 체제에 70만 달러 조건의 좌완 투수 로젠버그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키움은 후라도와 헤이수스가 K리그의 다른 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구단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두 선수 모두 실력이 입증된 자원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헤이수스 영입 경쟁에는 3개 구단이 나섰고 최종적으로 KT 위즈가 승자가 되었다. 헤이수스가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그의 몸값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키움에서 80만 달러를 받았다. 신규 계약 조건상 최대 금액인 100만 달러에 근접한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라도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후라도는 올해 키움에서 130만 달러를 수령했다. 23회의 퀄리티 스타트 기록으로 압도적인 리그 1위를 차지했고 꼴찌팀인 키움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이런 성과를 고려하면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숀 네일리가 받는 180만 달러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며 최소 150만 달러로도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신규 구단과의 계약에서는 100만 달러가 상한선으로 이는 약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후라도의 최대 몸값은 100만 달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는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실제로 후라도는 메이저리그 복구와 일본 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후라도를 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구단의 구체적인 관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안정적인 처우와 에이스로서의 대접을 보장받을 수 있는 K리그에 남는 것이 그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 손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후라도는 올해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좋은 성적을 기록해 다음 시즌에는 더 큰 계약을 노리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올 시즌에서 성공적인 활약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후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K리그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 후라도를 설득할 방안은 무엇일까? 88년생 엘리아스는 떠나고 89년생 윌커스는 나이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세스지 랜더스가 올해 K리그 최고령 외국인 투수였던 로에니스 엘리아스와 작별하면서 내년 만 36세가 되는 에런 윌커슨과 롯데 자이언츠의 동행 여부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말 애니 로메로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엘리아스는 22경기에서 131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8승 6패, 평균 자책점 3.70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특히 NC 다이노스와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8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재계약에 성공했다. 2년 차를 맞은 엘리아스는 시즌 초반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으로 다소 부진했다. 5월엔 좌측 내복삭은 부상으로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SG는 일본 독립리그 출신 시라카와 K쇼를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했다. 엘리아스의 복귀가 다가오자 SSG는 시라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엘리아스를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했다. 복귀 이후 점차 페이스를 회복한 엘리아스는 9월 5경기에서 31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2.56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22경기 7승 7패, 평균 자책점 4.08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엘리아스가 재계약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의 나이였다. 내년 37세가 되는 엘리아스는 K리그에서 마지막 시즌을 37세에 보낸 더스틴 리퍼트를 떠올리게 했다. 에이스급 투수라 해도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롯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올해 찰리 반즈의 부상 공백과 박세용의 부진 속에서 윌커스는 선발진을 든든히 지켰지만 내년이면 36세가 된다. 그는 32경기에서 12승 8패, 평균 자책점 3.84를 기록하며 리그 최다 이닝, 196 3분의 2이닝과 최소 볼넷, 9이닝당 1.2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윌커슨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활약한다면 재계약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피안타율은 0.270, 리그 15위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았다. 롯데 입장에서는 윌커슨이 공의 위력이 떨어질 경우 타자와의 정면 승부가 약점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엘리아스와 달리 윌커슨은 부상 없이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윌커슨이 내년에도 롯데 마운드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